재외국민 투표 시작됐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대선 일주일 전에 공약집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무리 조기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고요. 같은 조기 대선 전국이었던 19대 대선 때도 지금 이 시기쯤에는 공약집 제출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던데 지금 시민단체들이 공약집 공표가 좀 늦어지는 것을 두고 공약 실현의 구체성이 없는 것이다. 또 공약집에 실리지 않은 공약들은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네.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우위인 상황에서 공약 발표로 인한 논란을 혹시나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표를 좀 늦추고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네. 이번 조기 대선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공약집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약속들, 또 무책임한 약속들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또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모른 채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약을 한 것들은 꼭 지키기 위해서 대선이 끝난 뒤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급한 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거나 또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수기를 거쳐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 정말, 나와요? 네,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에요. 예. 참 이 민주당집이 고도의 이 대선 전략인데 지금 우리 이정환 의원님은 제가 참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치를 잘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세지원본부장은 후보의 아주 핵심 인사 중에 핵심입니다. 예. 저런 분들도 저렇게 엄살 떨잖아요.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또 출신이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정말 정신은 불난집이었잖아요. 거기다 또 치열한 당내 경선 치르는데 그나마 그 후보도 야심한 새벽에도 후보 교체까지 물갈이까지 시키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네. 그러니 언제 그 공약집이 준비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짜 일극체제로 이재명 후보의 이 공고한 리더십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캠프였어요, 이미. 아주 우수한 정책 그런 전략 선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벌써 다 돼 있어. 네. 이걸 지금 이제 일찍 내놓으면 우리가 또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낼 때까지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19대 때도 최소한 거의 한 달 전, 20일 전에 각 후보들이 다 냈어. 네.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 그때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당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11일 전에는 그때도 조기 대선이었어요. 그 민주당에서 대선 정책 공약집 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 다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오늘도 점검을 이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보 정책 자문위원단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네네네. 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싶어도 네. 못하는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거기에 지금 대해서 못하고 제가 있는데. 한마디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에 대한 즉시 시행과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잘못해서 서둘러서 내려온 공약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무책임한 그런 약속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 네. 정책들, 시급한 정책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들을 더 가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2차 토론회 주제 사회 분야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회 갈등 극복, 그리고 연금 의료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대응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윤석 후보 등 각 당 후보들은 토론 준비에 이 시간까지도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토론회 관전 포인트 뭔가요, 김 의원님? 자, 지난번 1차 TV 여론조사 18일 때는 네. 이준석 객신당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날씨게 이제 공격하고 또 준비를 했었어요. 네. 거기에 대체로 이재명 후보의 답변 그렇게 꼭
그 성의 있게 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좀 때로는 감정적으로 또 대응도 했고 그런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 어떤 이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날씨게 공격할 건지 예. 이 사회 분야는 아무래도 12.3 비상계엄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에 대한 뭐 그런 아직 인식 시각에 대한 엊그제 영화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세게 때릴 건지 저는 그게 가장 큰 간접평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 어떤 공략을 좀 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예.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사회 문제 부자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는 가령 4.5일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전혀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준비된 내용이 그렇게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연한 이런 근로 시간제를 가지고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하고 금요일 날은 4시간만 근무하자. 네. 그러면 5시간, 2시간, 52시간 범주 내에서 이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4.5일로 단축되는 그 비용은 전부 기업이 다 부담해라. 그리고 시간 유연을 하도 없다. 이걸 명확하게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핵심 내용이 될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뭐 계엄, 탄핵, 그리고 뭐 부정선거 뭐 의혹 관련된 내용들 이 위주로 가나요? 물론 뭐 지금 유세 본부장 겸 네. 토론 부분에서도 부단장 맡고 계시니까 전략을 먼저 노출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2차 토론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알려주시죠. 정말 잘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새로운 해법들을 찾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송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토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도대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진 이 위기 상황을 후보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네. 정책과 비전,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공방들도 있고 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있겠습니다만 당당하게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의 사회 통합과 또 의료, 연금 개혁, 기후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들을 오늘 제시할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연성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요 타겟인 것 같아요. 글쎄요. 연성 민주당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네.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와 또 폄하 어떤 프레임에 짜맞춰서 몰아붙이기 공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앞서 갤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8% 정도의 뜻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께서 저는 2차와 3차 TV 토론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과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더 지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지금 오늘 연금 의료 개혁도 주제 중에 하나인데 소주제 중에 지금 이제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의협을 방문해서 의정 갈등을 사과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이런 의료 개혁 원점으로 돌린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못됐다. 네. 이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 처음에 시작부터 하는 것은 의료협회부터 의사협회부터 네네. 그 제일 중심에 두겠다. 이렇게 완전하게 날쌔게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 의료계획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자인을 해버렸습니다. 어허. 네. 그걸 뭐 날쌔게.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 후보의 이제 사회 분야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중도층이 20%를 겨냥한 전략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부정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뭐 왜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의 선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상당히 집중하게 될 것이고 결론은 유권자는 이제 희망보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아, 이재명 후보가 자신들의 희망이보다는 앞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과도한 입법 걸려서 3년의 중심에 있었던 민주당 대표로서의 지난 3년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제왕적 대통령 5년이 만약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에게 부여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원 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절대 의석 저다수의 지금 현재 입법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이 3년은 더 작동하게 돼요. 네네. 여기에 제왕적 대통령 5년 그것도 전반부 3년 결합돼 보면은 무소불위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이 총통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청렴하고 또 정직하며 애국 없는 그런 바른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3번의 국회의원, 2번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어떤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사회 의료계획 뭐 보건 분야까지 전 분야에서 네네.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잠깐 그 뭐 총통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말 다급한 상황인 건 같습니다. 있지도 않을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몰아가면서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있지도 않을 그런 미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12월 3일 비상겸이 선포됐던 그날 밤의 불안과 두려움, 공포, 절망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던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 그리고 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과 그 내란 세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예. 반드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내란 세력 심판하고요.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하기 위한 선택을 분명히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있잖아요. 지난 토론회 때 1차 때 레드카드 들고 좀 매섭게 몰아치던데 권영국 후보는 오늘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어제 이제 권영국 후보의 이제 그 정책 지원가 그리고 이제 TV 토론을 총괄하는 김종대 전 의원을 제가 만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결국 과거에 정의당이 왜 함몰됐나? 이게 이제 민주당 후보를 돋보이게 하고 공격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함몰된 거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만 공격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함몰된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예속된 그런 진보 정당이 아니라면은 네. 이재명 후보에게도 날쌘 그런 공격을 해야 된다. 아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기본사회 같은 경우도 연간 10조 원씩 이게 10조 원 이상의 막당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금이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40, 50 세대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령 뭐 청년 일자리 부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가령 100조 AI 시대를 갖다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그 세수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구체적인 건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재정 앞으로 이런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재정 뒷받침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주 그동안 60년 집권 역량 능력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게 될 겁니다. 네.